우리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과 요인이라는 주제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는 세계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세계 인구 분포를 보면,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 또는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인구가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했고, 기후적으로 농사가 불리한 지역이라든지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는 인구가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까?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하고 똑같아요. 자, 아까 전하고 똑같은 일단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우리 지도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봐라? 바로 잠시만요. 이놈을 봐야 된다 했죠? 우리 얘 이름을, 그렇죠, 범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도 해석에 있어가지고 범례를 살펴봐야 되는데, 1966년과 2015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 패턴을 보여주는 인구 밀도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자, 그걸 잘 보시면 지금 66년에서 2015년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봐도 왼쪽에 있는 66년과 오른쪽에 2015년을 봤을 때 뭔가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서 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색깔이 요런 서울 주변이 수도권이라 보이죠? 서울 수도권에 인구가 좀 많이 몰려 있고, 또 보면 또 요런 쪽 부산과 같은 요런 남동면 쪽도 좀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이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어떤 이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지역도 있는가 보면, 인구가 어떻게 이렇게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인구가 감소했다. 여기도 보시면 전라도 이쪽도 보시면 인구가 감소했다. 색깔이 노래졌다라는 것은 우리 인구 밀도가 적어졌다. 즉 인구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 특성을 살펴보시면요. 과거에는 우리 아까 전에 똑같아. 과거에는 자연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면, 그렇죠, 인구가 많았고요. 농사가 잘 안 되는 곳이라면, 그렇지, 인구가 옛날에도 적었어요. 이런 패턴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인문 환경, 산업이 발달했는지 요런 것들이 인문 환경의 분포에 따라서 여기는 우리 아까서 봤을 때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구 분포 패턴이 어떻게 됐다? 변화를 했다. 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근에는 자연 환경보다는 무슨 환경이, 인문 환경적 요소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 인구 분포가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양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화 이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산업화 이전이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특히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발달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산업화 이전에는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인구 분포에 있어가지고 자연적 요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분포에 있어서 무슨 요인을 많이 받았냐면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요인을 많이 받는 것은, 즉 무엇을 하기 좋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 중심의 1960년대 이전, 산업화 이전에는 벼농사 중심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평야 및 도시 지역의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농사 이 지역들을 얘기하자면 무엇이 잘 평야미 도시지역,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곳이겠죠.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많은 인구가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이후입니다. 1960년대 이후를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인문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요.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한 도시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된다. 즉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공장이 일어나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에서 이제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체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들은 어디에 많이 세워졌다? 그렇죠. 대도시 주변에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대도시 주변에 이러한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주변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구들이, 농촌에 있는 인구가 도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요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요 용어 반드시 별표 쳐놨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촌 향도 현상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이촌 향도 현상이 무엇이냐면, 농촌의 지역 인구가 어디를 떠난다? 농촌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도시로 이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화가 대도시, 도시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돈을 많이 준다든가 이러한 일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오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어떻게 된다? 많은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는 무슨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로 인문 환경, 그러니까 인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되기 이전인 1960년대에는 자연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농사가 잘 되는 평지 및 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거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문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도시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촌 지역의 인구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촌 향도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도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 분포 패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하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수도권,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합니다. 자, 작년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5,200만 중에서 2,700만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요. 수도권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여기가 수도권인데요. 이 수도권이 어디냐면 서울, 경기,
인천을 지칭을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빨간 게 보이죠? 인구가 그만큼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주요 광역시에 많은 인구가 또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광역시라면 여기가 있겠죠? 부산,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그리고 울산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주요 광역시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또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대전이에요. 대전, 여기가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새빨간 지역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 그러니까 주요 광역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해안 지역입니다. 경남 해안 지역, 창원에서 울산까지 지역을 지칭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또 주요 공업 지역이에요. 주요 공업 지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많이 있다, 일자리가 많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게 되고요. 또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지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 울산이 있었던 요 지역들을 의미해요. 요 지역들을 색이 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요 지역을 의미합니다. 요 지역을 우리 경남 해안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지역도 마찬가지로, 경남 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인구들이 이제 공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또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리 살펴보면요.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라도 지역은 아직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지역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경남 해안 지역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공업이 중심이 되고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커다란 도시를 이루고 많은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보시면 과거에는 요 지역을 과거에는 색깔이 좀 진했는데 요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좀 적어 놓을게요. 전라도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색깔이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즉 이촌 향도 현상 때문에 아직 농업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갔다? 도시로 이동을 하고 현재 이 지역에는 적은 인구만이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지역, 태백 및 소백산맥 일대입니다. 자, 여기 어디냐면 강원도와 경상도 내륙 지역인데요. 여기는 산지가 많아요. 원래부터 인구가 좀 적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농업에 불리하고요. 그리고 교통 또한 농업에 불리하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적더라? 인구가 적더라는 거죠. 자,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역이에요. 지금 요 지역이 바로 태백, 소백산맥, 일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적게 살고 개발이 적게 되어져 있고 좋은 말로 말하면 자연이 아주 살아있고 숨쉬기 있고 놀러가기 정말 좋고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현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적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들을 살기는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이러한 산이 아주 높은 산들이 많이 있어요. 높은 산들이 많이 있고 평지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옛날부터도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많은 인구를 농사가 하기 힘드니까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었지만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춘 자연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산업도 발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적은 인구가 매우 적게 분포한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나라 세계의 인구 분포와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라이브 수업으로 오늘 수업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상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오고 성의여중 또는 보노보노쌤과 함께하는 꿈꾸는 사회교실 치면 검색이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